자, 경우의 수 한번 가볼게요.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그냥 별로 경우의 수가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더하거나 직접 곱하거나 그냥 그 정도 수준이잖아, 맞지?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경우의 수가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이 기호를 배워. 지금 뭐를 배우냐면 공식을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는 경우의 수는 공식 없었잖아. 그냥 우리가 직접 세알렸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공식을 배워서 문제였어. 알겠니?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가 만약에 5명 있어. A, B, C, D, E 이렇게 5명 있어. 5명에서 3명을 뽑아서 1열로 나열한다고.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오는 게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몇 가지? 4가지. 세 번째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여기는 60까지 이랬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5, P, 3 이렇게 기호로 배운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기호를 배우는 게 경우의 수고, 그 다음 또 당연히 중학교보다 숫자가 많이 커지겠지. 중학교는 경우의 수 인테는 아직 안 해봤고 이제 그 나머지는 다 해봤지만 중학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숫자가 커봤자 30 미만이잖아. 숫자 별로 안 크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100단위, 1000단위 이런 식으로 배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고. 그럼 곱셈이 당연히 복잡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똑같다고 중학교 때가. 100단위, 1000단위면 중학교 때는 5명을 배열할 거고 고등학교 몇 명,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배열하겠지. 그러니까 값이 커지겠지.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문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죠? 쌤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대갈박이 안 좋은 거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알겠니? 자, 경우의 수 보자. 일단 경우의 수는 용어가 처음에 용어를 배우는데 사실은 용어를 배우는데 이 용어는 있잖아. 중요한데 시험은 안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지만 시험은 안 나지. 용어를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쓰시오, 경우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용어는 중요는 한데 시험은 안 나와. 마치 이런 거야. 요번에 시험 쳤을 때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잖아. 밀려고 나갈 때. 밀려서 수령 2번 문제 항등식의 뜻을 쓰시오. 미쳤죠. 밀려고는 요번에 득현이하고 인테가 들으면 안 되는데 밀려고 이번에 수업하는 수학생이 과학부에서 오신 쌤이거든. 그러니까 과학고 스타일로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용어를 질문했어. 용어를. 그래서 지금 밀려고에서 왕따당하고 있어. 지금 경남과학부에서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스타일로 시험을 내고 있다고. 좀 제발 좀 뭐랄까 수능형으로 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과학고랑 수능 문제가 달라. 뭐 개인적인 녹화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작년에 쌤이 서울대 보냈던 그 사람은 과학고에서는 거의 1등, 2등 했거든. 근데 수능 시험은 못 쳤어 그 사람이. 과학고 전용으로 대학을 갔어. 그럼 과학고에서 1등, 2등 했는데 수능 시험 쳤으면 걔가 못 쳤다고 해버리면 너네는 과학고 애가 왜 수능을 못 치지 생각하잖아. 이게 너네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험을 잘 친다는 것은 그 시험의 기출을 잘 분석해야 돼. 예를 들어서 밀성고를 다닌다면 밀성고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알겠니? 밀고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많이 풀어야 된다. 요번에 쌤 프린트 많이 줬죠? 도움 됐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그게 쌤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알겠니? 내가 준 프린트가 시험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엉망이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과학고는 또 스타일이 완전 달라. 알겠지? 하여튼 용어는 과학고 다닌다면 용어를 시험으로 낼 수는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용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용어를 모르는데 수학을 잘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항등식의 뜻이 모르는데 항등식 문제를 풀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잖아.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해도 머릿속으로 뭔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만큼 수학은 용어가 중요해. 알겠지?
자,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 보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게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로 나오는 게 사건. 알겠니? 그 다음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이사륙이니까 그거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 한다. 알겠지? 자,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애들이 아는데 경우의 수를 말하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별표 5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뭐 할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잘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 빠짐없이 뭐 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당연한 거 같잖아, 맞지? 근데 이 당연한 걸 잘 못해. 알겠니? 이 당연한 걸 잘 못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요번에 그 인테 친구들 지금 경우의 수부터 오늘 진도 나가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애들이 뭘 틀렸냐면 시험 문제에서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사의 배수가 두 눈의 합시 사의 배수인 경우의 수야. 알겠니?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구하더라고. 1, 3, 2, 2 이래 구하고 그 다음 뭐 2, 6 이렇게 구하더라고. 이해되겠니? 근데 이렇게 구했는데 맞추는 애가 있고 틀린 애가 있어. 그 맞추는 애하고 틀린 애하고 차이점 뭐냐면 사의 배수를 딱 보는 순간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눈을 더했을 때 제일 큰 수가 뭐지? 10이지. 그럼 4일 때, 8일 때, 12일 때 3개로 나눠야 될까 얘가. 그럼 4일 때를 다 세알리고 8일 때를 다 세알리고 12일 때를 다 세알리고 그걸 더해야 될까 얘가. 맞지? 그렇게 푼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지가 눈앞에 드는 생각대로 그냥 바로 풀어버린 거야. 알겠니? 물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맞지? 근데 사람이 습관이란 건 안 고쳐지거든. 쉬운 문제는 쉽다고 케이스 분류 안 하고 막 풀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케이스 분류 해보는 연습을 걔네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얘가?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그걸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고 생각을 못 한다고. 난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는데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기말고사 때 요번에 승희하고 이제 지민이들이 칠 기말고사 때 요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 거냐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푸는 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애들이 왜 절대값 문제를 싫어하냐면 절대값은 항상 그 부분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랑 이 칠판을 풀 때는 다 풀어 누구나. 근데 지가 케이스 나눠서 푸는 연습을 안 해보면 실제 그게 문제 나오면 케이스 나눠서 못 풀더라고. 정말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시험 쳤는데 쌤 이 문제 틀렸어요. 절대값 있는 거 틀렸어. 야 절대값 케이스만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러면 아 맞네요 이러잖아. 그럼 왜 안 나눴니? 쌤이 속상하지만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더 속상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면 안 된다고 막상 시험 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걸로 안 해보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은. 알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로 구할 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된다. 그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나다 순 혹은 ABC 순 혹은 1, 2, 3, 4 순 이런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기본인데 봐봐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기본이라서 없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야. 알겠니? 오케이? 쌤은 있잖아. 쌤이 모든 수학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하겠지만 쌤이 웬만하면 절대 안 틀리는 게 경우의 수야.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는 왜 나는 안 틀리냐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뭐야? 그냥 기준 세워서 풀면 돼. 알겠니?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합의 법칙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용어는 배우지 않겠지만 사건 AB가 뭐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까지다. 그래서 더한다 해서 합의 법칙이다. 알겠니? 그래서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은 그러니까 또는이나 이거라는 표현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또는이나 이거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를 이용해라?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합의 법칙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 합의 법칙은 앞으로 먼저 뭐라고 생각해라? 합집합. 알겠니? 자, 사건 A가 이렇게 있어. 사건 B가 이렇게 있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A 합집합이야. 알겠니? 근데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 거는 A 교집합이라고. 알겠니? 그럼 합의 법칙은 뭐죠? 사건 A하고 사건 B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A 사건 더하고 B 사건 더하고, 근데 경우의 수는 아까 빠짐없이 대신 또 뭐 없이? 중복 없이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는 다 더했기 때문에 빠짐없이는 구했어. 맞지? 네. 근데 요 안에 얘가 있고 요 안에 얘 있는 건 당연히 뭐가 돼 있지 얘들아? 중복됐지.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놓자. 여기에는 연필로 빠짐없이 더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자, 뺐네? 맞지? 얘는 뭐지 얘들아? 중복 없이. 중복 없이. 한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즉 A 교집합 B가 뭐이면 공집합이면, 맞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합의 법칙을 해봤자 걔는 뭐야? 그냥 A하고 B를 뭐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되지. 어차피 동시가 없으니까. 맞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는 합의 법칙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사건도 당연히 돼요. 맞죠? 우리 그 뭐고 수학 집합에서 이거 원소 구하는 거 배웠잖아. 알겠니? 자, 이거는 먼저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지민아, 최지민 어려워도 조금만 참자이. 어려울 거 안다. 근데 얘들 또 다 까먹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먼저 A의 원소 더해요. 그다음 B의 원소 더하고 C의 원소 더해요. 자, 더하는 것들을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더했고 요렇게 더했고 요렇게 더했어. 맞지? 그치? 그 다음에 공통을 빼줘. 공통을 뭐야? A 교집합 B 공통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뺀 거죠. 예. 맞지? 왜? 두 번 더해졌으니까. 맞지?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B 교집합 요 부분 B 교집합 C, 그 다음에 요 부분 C 교집합 A. 자, 빼고 가니까 자, 요게 두 번씩 더해져서 한 번씩 뺐다. 근데 얘는 몇 번 더해줬는데? 3번 더해줬는데 몇 번 빼버렸어? 3번이나 다 빼버렸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 부분 없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또 뭘 해야 돼? A랑 B와 C의 교집합을 다시 더해줘야 돼. 맞지? 3개짜리는 이렇게 보여. 알겠니? 적어놓고. 알겠지? 3개짜리는 이렇게 보여. 알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두 지점 A, B 사이에 지하철 노선이 몇 가지? 3가지, 버스 노선이 4가지가 있다. 맞지? 자, A에서 B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맞지?
버스 타고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남았지. 그럼 A에서 B까지 간다 맞지? 얘들아 지하철 탔어. 맞지? 그러면 B에 갔잖아. 그럼 금마가 버스 탈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3과 4를 더한다고. 그래서 이걸 합의 법칙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겠니? 고배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M 가지고 자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각각에 대하여 이 말인 거야. 그 각각에 대하여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이걸 고배 법칙이라고 하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야. 한번 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여기가 학교고 그럼 값수학이야. 그 다음 먼저 오늘 집으로 갈 거야. 알겠지? 자 학교에서 값수학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대. 알겠니? 근데 값수학에서 집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맞지? 그럼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거는 몇 가지야? 3과 2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고. 맞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보통 고배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한다잖아. 얘들아 얘는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니죠? 학교에서 값수학 갔다가 값수학에 의해서 학원은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가 아니야. 알겠니?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요거가 좀 유식한 용어인데 잘 기억해. 알겠지?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모든 사건이 끝났을 때 다 일어나면 동시에야. 자 뭐라고? 모든 사건이 끝났을 때 일어난 모든 게 다 일어나면 동시하고 선택적으로 일어나면 동시가 아닌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아까 A에서 B로 갔는데 지하철을 타는 게 세 가지고 버스 타는 게 네 가지였잖아. 그러면 내가 B에 도착했어. 이해돼? 그럼 지하철만 탔을 수도 있죠. 버스만 탔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사건이 끝났을 때 다 일어났어? 선택적으로 일어났어? 그건 더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근데 나는 학교에서 당연히 목표는 어디에 왔어? 집에 왔어. 맞지? 그럼 내가 집에 왔을 때는 값수학을 들렀어? 안 들렀어? 들렀지. 그러면 이거는 다 일어난 거야. 이런 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곱하는 거야. 알겠니? 원래 이게 고배 법칙이야. 알겠니? 근데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난 너네들이 너무 좋다고. 이 설명은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어. 알겠니? 알겠니? 선생님이 수학교육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 해준 거야. 알겠니?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 그 각각에 대해요. 봐봐. 학교에서 집으로 값수학으로 이렇게 갔어. 맞지? 이때도 값수학에서 집에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값수학으로 이렇게 갔어. 이때도 집으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학교에서 값수학으로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맞지? 이때도 집으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요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몇 가지씩 있어? 두 가지씩 있지. 그래서 곱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할게. 그 각각에 대하여는 서로 뭐야? 대칭적이면 고배 법칙. 자, 대칭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거를 선택했을 때도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요거를 선택했을 때도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요거를 선택했을 때도 몇 가지죠? 두 가지죠. 그럼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 자, 학교에서 이제 영어학원을 갔어. 자, 영어학원을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알겠지? 영어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나 학교에서 집으로 갈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럼 학교에서 값수학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건 뭐야? 세 가지 곱하기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맞지? 근데 학교에서 영어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는 학교에서 영어학원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 영어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그 영어학원 각각마다 몇 가지씩 있지? 대칭적으로 뭐야? 두 가지지. 맞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값수학 가고 집으로 가고 학교에서 영어학원 갖고 집으로 가는 건 대칭이야? 대칭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하잖아. 얘가 이쪽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났지. 이쪽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더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느꼈는지 모르겠다. 합의 법칙은 이렇게 풀고 곱의 법칙은 이렇게 푼다. 이렇게 공부되면 경우의 수가 어려워. 경우의 수는 그걸 전부 다 써야 돼.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곱의 법칙도 했고 무슨 법칙도 했지? 합의 법칙도 했어, 맞지?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 언제 곱의 법칙을 하고 언제 합의 법칙을 해야 되는지만 선택하면 돼. 그럼 쉽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어떤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면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야. 그건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문제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법칙은 어떻게 해? 그게 대칭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대칭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이거는 인태가 나중에 2학기 때 시험 칠 때도 문제 물론 중학교 2학년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게 문제 풀면 되게 편하게 풀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참고 한번 보자. 참고에 요 두 가지를 좀 꼭 좀 기억해. 아까 이거 있잖아.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은 쌤이 뭐라고 했어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즉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의 기준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라 했잖아. 맞지? 네. 그 경우의 수를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수형도나 순서쌍으로 세워. 자, 수형도가 뭐냐면 문자 A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수형도로 하면 먼저 A를 나타내고 BC, CB 알겠니? B를 나타내고 AC, CA C를 나타내고 AB, BA 하면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구하면 더 이상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지? 그래서 수형도가 되게 중요해. 알겠니?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그려.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보면 수형도 안 그리는 습관들 못해. 수형도가 왜 재밌냐면 봐봐. A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지 맞지? 맞지? B에서 이리로 가는 것도 몇 가지야? 2가지지 맞지? C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뭐야? 2가지지 맞지? 그럼 얘는 A가 먼저 왔고 B가 먼저 왔고 C가 먼저 왔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더해서 총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구한 건 합의 법칙으로 구한 거고. 알겠니? 자, 곱의 법칙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야. 잘 봐. 곱의 법칙은 뭐냐면 자, 처음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뭐야? C가 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처음에 A가 오는 거 A나 B나 C가 올 수 있을까? 이가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있어? 2가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합의 법칙으로 풀 건지 곱의 법칙으로 풀 건지를 고민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보자.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숫자가 클까 작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합의 법칙으로 풀어도 무난하게 풀려. 근데 고등학교는 숫자가 클까 작을까? 그럼 숫자가 클 거야, 맞지? 그럼 합의 법칙만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질 거야, 맞지? 우리가 귀찮으면 결국 우리한테는 수학은 뭐가 되는 거야? 어려운 게 되버린 거잖아. 그래서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도 한마디 할게요. 만약에 경우의 수 풀 때 이게 곱할 건지 더할 건지 고민이 된다면 곱하는 게 맞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합의 법칙보다 곱의 법칙이 나올 비중이 훨씬 높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되겠니? 오늘 집에서 이거는 좀 잘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있어? 3가지씩. 그래서 당연히 어떤 적이야? 대칭적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하는 거야? 곱의 법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 말하는 기준에 보자. 얘는 A에서 가서 B로 갔다가 C로 갔지. 결국 얘는 어디로 갔어? C에 갔지. 그럼 얘가 C에 도착했을 때는 B를 갔었어 안 갔었어? 갔었지. 얘가 C에 도착했을 때는 B를 거쳤었잖아.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경우의 수는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다 일어났으면 곱하는 거야. 자,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맥도날드를 갔다 치자, 알겠지? 맥도날드를 갔다 치는데, 야,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첫 번째 햄버거 선택하잖아. 그럼 두 번째 뭘 선택해? 음료 선택하잖아, 맞지? 그럼 햄버거 종류가 만약 5개가 있다 치자, 알겠지? 맞지? 그럼 음료가 만약에 3종류가 있다 치자, 알겠지? 그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15가지 곱하잖아.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네 맥도날드 갔을 때 불콜로 이렇게 하나? 동시에 음료하고 햄버거를 동시에 말하나? 아니잖아. 먼저 햄버거를 말하고 음료를 말하잖아. 동시에 말하지 않잖아. 맞지? 근데 내가 아까 곱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 모든 사건이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다 일어나면 곱한다 했잖아. 그럼 봐봐 맥도날드에서 내가 햄버거를 주문했어. 그럼 내 손에는 햄버거만 있어? 햄버거하고 음료가 같이 있어? 같이 있지, 세트로 주문하면.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알겠니? 자, 득현아 오늘 맥도날드 가서 뭐 하나 먹자. 득현아 뭐 먹을래? 엄마 나 오늘 햄버거는 별로 안 먹을래. 음료만 먹을래. 그러면 아까 햄버거 몇 가지라 했어? 5가지. 음료 몇 가지라 했어? 3가지. 그러면 걔는 합해야지.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 네가 상황이 끝났을 때 음료만 하겠다 했잖아. 엄마 나 하나만 먹을래. 나 2개는 다 못 먹겠어. 그럼 그때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동시가 same time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경우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same time이 아니고 모든 그 뭐가 accident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finish situation이 다 끝났을 때 다 일어났으면 동시인 거고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뭐야? 합의 법칙인 거야.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경우의 수는 쌤이 정말 자신 있는 파트야. 왜냐면 이런 설명 없잖아, 책에. 알겠지? 요것만 딱 기억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쉬워. 알겠니? 오케이. 자, 가보자. 설명은 다 했다, 얘들아. 할 게 없다는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에서 100까지 일단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냥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에서인데 보통 또는이 있으면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 그리고가 있으면 무슨 법칙이야? 곱의 법칙. 그건 기본이야, 알겠지?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2의 배수 몇 가지가 있을까? 8개 맞지? 13의 배수 몇 가지가 있을까? 7개. 그럼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이거 2개가 뭐기 때문에? 서로 소비 때문에 맞지?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는 156이잖아. 그럼 100 이하에서는 156의 배수는 없잖아, 맞지? 네. 그럼 얘는 원래는 2개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게 몇 가지라서 0가지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2번 같은 거 보자.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 50개. 5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 20가지. 근데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뭐의 배수지? 10의 배수 있잖아.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지? 10개. 그거는 동시에 일어날 배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반 애들은 안 틀리겠지만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지민이들은 내가 기말고사 때까지 한 번 기회 더 주는 거야. 그때 틀리면 쌤이 되게 혼낼 거야. 알겠지? 그때 정말 열심히 해야 알겠지? 요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학기들은 진짜 잘 나온다. 서로소가 된대, 서로소. 그럼 서로소는 뭐야? 100과 서로소 하면 100하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그럼 100의 약수가 뭐지? 2나 5를 소인수로 갔잖아. 그럼 소인수에 2나 5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위에 뭐죠?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다? 60개라는 게 찾았잖아, 맞지? 맞지? 그럼 서로소는 뭐야? 결국은 100과 서로소인수가 적힌 카드는 거는 뭐야? 2의 배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우의 배수가 아니. 아니라는 거야. 맞지? 얘들아 잘 들어요. 알겠지? 우리가 있잖아. 경우의 수를 구하라 보면 중학교는 그냥 적어도 이런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는 문제가 어렵게 내려고 적어도라는 이런 말이 없어. 있으면 그냥 나올 수도 있지. 고등학교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고등학교 웬만하면 적어도 이런 말은 없어. 알겠지? 그럼 고등학교는 여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해야 될 것보다 전체 경우의 수의 절반이 내가 구해야 될 게 전체의 경우의 수 절반보다 많으면 반대를 구하는 게 편해. 자, 무슨 말이냐면 보자.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두 눈에 곱실 짝수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해. 그럼 봐봐. 짝수가 된다면 짝수 곱하면 짝수지. 짝수 홀수 곱하면 뭐지? 홀수 짝수 곱하면 뭐지? 짝수잖아. 그러면 짝수가 아닐 때는 뭐지? 그러면 차라리 홀수를 구한다면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지 않니? 알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항상 구할 때 뭐냐면 내가 직접 저걸 구하는 것보다 그거의 반대 경우가 더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자, 100과 소로소라면 얘는 2의 배수가 안 되고 5의 배수가 안 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2번에서 2의 배수가 뭐야? 5의 배수인 걸 다 구했잖아. 몇 개라고? 60개라고. 그러면 3번은 뭐겠니? 100 빼기 60에서 40이 알겠니? 자, 그 다음 3번에서 살짝 별표만 한번 쳐보자. 얘는 A가 2의 배수의 사건이야. 그럼 B가 뭐야? 5의 배수의 사건이라 치자. 그럼 얘는 100과 서로소라는 말은 뭐죠? 2의 배수도 안 되고 동시에 뭐도 안 된다? 5의 배수도 안 된다 이 말 아이가? 맞지? 맞지? 그럼 이거의 개수라는 거 아이가? 맞지? 맞지? 이해돼? 그러면 자 지민아 이거 안 배워서 지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나머지 애들도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둘 다 여사건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공식 하나 있어요? 선생님 무슨 공식 기억나요? 지민이 무슨 공식 기억나요? 엄청 이름이 길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었죠. 드모르간 뭐죠? A하고 B의 합집합의 뭐야? 여사건을 구하는 거죠. 그럼 그거의 개수잖아. 맞잖아. 그럼 합집합의 여사건이니까 얘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야? 합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 그래서 아까 이게 전체 100까지고 2 또는 5의 배수니까 60까지. 그래서 이렇게 40까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이 간단한 공식이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지금부터 기억하면 돼. 까먹었는데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알겠니? 야, 인태하고 그 득현이는 지금 수투 공부하고 있는데 쟤들 수원도 안 배웠는데 수투 공부하면 될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수투 수업 끝나면 수원 보면 되게 쉽게 보여요. 알겠니? 전혀 상관없다고 알겠니? 난 내 자식 새끼가 나는 쌤이 만약에 애 안 하면 아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시키고 공부 안 하면 나 안 시킬 거거든. 나 솔직히 애 공부시켰는데 여러 번 정도 머리 되면 나 공부시킬 거고. 근데 내가 가르치는데 아 이 새끼 진짜 공부 안 하면 안 시킨다는데 나 여러 번 머리 되면 난 초등학교 때 미적분 가르칠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왜냐면 미적분을 할 줄 알고 걔가 중학교 올라갔다 쳐보자. 중학교 수업이 얼마나 쉽겠노. 그리고 나 학원 안 보낼 거라고. 왜? 아빠가 수학쌤인데 걔가 수학학원을 왜 가? 스텝 바이 스텝 안 중요하다고.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학을. 인태하고 득현이가 왜 중학교 수학이 쉬운지 알아요?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니까 중학교 수학 보면
야 이렇게 긴 문제를 풀고 있다가 두 줄 세 줄짜리 푸는데 그게 어렵겠나? 그건 진짜 맞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까먹었는데 지금부터 또 아시면 되잖아요. 알겠니? 그러면 내가 지금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오늘 집에 가서 드모르간의 법칙만 찾아보면 되지. 알겠니?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별표 칩시다. 자, 2번은 중학교 때도 분명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하고 차이점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죠. 문자 2개인 거. 고등학교 때는 문자 몇 개인 거? 3개인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거를 11을 만족시키는 걸 구하고 싶어, 맞지? 이런 거는 무조건 큰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푸는 거야. 경우의 수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항상 기준을 세워서 푼다 했잖아. 봐봐, 만약에 작은 거 기준으로 푼다면 1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 11까지 몇 개 생각해야 돼? 11번 생각해야 돼. 근데 Z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3번만 풀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개수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 생각한다고. 알겠니? 100%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케이스가 뭐야? 줄어든다. 케이스가 줄어든다고. 시험 끝나서 애들끼리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 뭐 하고 놀래 하면 이제 그때부터 단톡방에서 뭐야 난리가 나죠. 누구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뭐 하자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 알겠니? 근데 단톡방에서 야 우리 놀자. 대신 영화 보러 가자. 뭐 볼래? 하면 이제 영화 내용만 나오겠죠. 그만큼 경우의 수를 구할 땐 케이스가 중요하다. 뭐 하고 놀래? 하면 누구는 야 볼링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PC방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싫어 안 가! 씨 짜증나! 이래 되잖아. 근데 야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이제 깔끔하잖아. 이 영화 보자 저 영화 보자. 알겠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땐 그만큼 케이스 기준이 중요하다. 얘 기준으로 풀어버리면 몇 번 풀어야 되는데 11번 풀어야 되는데 얘 기준으로 풀으면 몇 번? 3번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잘 읽으세요. 여기는 자연수 XYZ라 했죠. 네. 맞죠?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나올 때도 많아요. 0도 포함하는지 안 되는지. 알겠니? 정수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정수로 하면 여러분 알잖아. 정수근은 해가 무수히 많죠. 부정반결식이 돼버려서. 그래서 정수까지는 안 나오고 0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 0 이상이면 순서쌍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럼 먼저 그 다음 풀 때도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일 큰 거부터 해요. 왜냐면 물론 제일 작은 거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제일 작은 거부터 해요. 자 1번 뭐야? 그러면 x 플러스 2y가 뭐죠? 먼저 8이 만들어지면 되죠.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4하고 0인데 이건 안 되겠네. 네. 맞지? 그럼 먼저 찾아버리면 얘는 뭐죠? 1, 3, 4, 2. 오케이. 몇 가지가 돼요? 3가지 맞지? 맞지? 자, 안 적을게요. 2일 때는 뭐야? x 플러스 2y가 뭐므로? 5이므로 맞지? 2, 1, 1, 3에서 2개 맞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제가 9가 되니까 이게 2가 되면 되겠네. 맞지? 이거 1 돼버리면 안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잘 봐야 돼요. 만약 0을 포함하면 여기에도 또 생긴다고. 뭐야? 0사도 생기죠. 얘도 뭐죠? 5형도 생기죠. 얘도 뭐죠?
0, 1, 그 다음에 0, 2, 0도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0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간단해요, 얘들아. 문제 풀다가 이런 거 0을 포함하고 포함 안 하는 거 이런 거 막 틀리잖아. 알겠지? 그럼 무조건 문과 가셔야 됩니다. 저런 거 틀리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선택하기 되게 쉬워요. 수학을 너무 당연한 건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문과 가셔야 됩니다. 하나의 아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게 이과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치면서 내가 풀 줄 아는데 계속 실수해서 틀린다. 이과 가면 더 망해요. 차라리 문과 가는 게 맞아요. 알겠니? 내가 못 푸는 거는 못 풀지만 내가 아는 거는 그래도 푼다. 그러면 이과 가는 게 맞아요. 알겠니? 정확하게 이 둘이는 이과잖아요. 얘들은 모르면 못 풀지 알면 풀잖아. 이러면 이과 가면 된다. 알겠니? 오케이? 난 너네 보고 아직 선택이라는 소리 안 했어. 내가 볼 땐 다 이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이과 갈까 문과 갈까 막 고민 많이 하면 막 점수로 비교하잖아. 그렇게 점수로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수학 문제 푸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거 문제 풀 때 내가 실수를 한다. 그럼 무조건 문과 가시는 게 맞아요. 이과는 하나만 실수하면 그냥 대학 못 가요, 얘들아. 알겠니? 근데 문과는 내만 실수 안 하거든. 다 실수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수학으로,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을 졸리 잘해야지 베네핏이 있고, 문과는 수학을 이과생 정도만 하면 최고죠. 알겠니? 이과는 수학을 못하면 그냥 대학을 못 가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과 가서 수학을 이과생 정도만 하면, 알겠니? 그러면 걔는 대학 갈 때 엄청 편하다고. 왜냐면 애들 다 수학 포기했을 건데, 다 수학 40점, 50점 이럴 건데 지 혼자 수학 80점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대학에서 뽑겠나 안 뽑겠나? 뽑지. 근데 이과 갔는데 80점이면 대학에서 안 뽑는다고. 90점, 100점짜리를 뽑겠지 당연히. 안 그렇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요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깜빡한다. 이런 거 용납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니? 앞으로 고등학생은. 알겠니? 용납해요. 자, 곱의 법칙입니다. 되게 재밌죠? 곱의 법칙은. 그냥 이거 정규했을 때 항의 개수예요. 여기에 항 몇 개 있어요? 3개. 여기에서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우리가 아까 말했죠. 곱의 법칙. 여기 왜 곱의 법칙이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이가 있잖아요. 맞죠? 곱한다는 거는 얘랑 얘 곱했을 때 얘는 생기고 얘는 없어지는 거 아니죠? 네. 다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곱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쌤이 뭐가 곱의 법칙이라 했어요? 대칭적인 게 곱의 법칙이라 했잖아. A에 곱해지는 게 몇 개예요? 3개. B에 곱해진 것도 몇 개예요? C에 곱해진 거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얘는 3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총 9가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지금은 안 적어도 되고 혹시나 해서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얘는 개수를 구하려면 얘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 틀리겠습니까, 얘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류항이 있을 때는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류항이 없는 경우고, 얘는 뭐가 있는 경우? 동류항이 있는 경우죠. 그럼 이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조심해서 풀어야죠. 얘는 뭐야? 기준 세워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6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동명이 있는 경우는 맞지? 2 곱하기 3에서 6 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얘는 기준에서 중복 세우는 방법 여러 가지 많아요. 꼭 쌤 방법을 하면 안 돼요. 쌤 방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쌤은 솔직히 방법이 지금 내 머릿속에도 한 3-4개가 생각나는데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할게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냥 전체를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중복을 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중복은 뭐가 중복이겠습니까? AB랑 BA가 중복이겠죠.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중복이겠습니까?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한 개만 빼주면 되겠죠. 맞잖아요. 동류항은 전개했을 때 6개 중에 동류항은 딱 하나, 2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개 빼주면 되죠. 그 다음 중복되는 거는 없잖아요. 맞죠? 맞지? AB랑 BA 항 말고는 중복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6가지가 아니고 5가지가 자, 약수의 개수 한번 보여봅시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약수의 개수 그냥 암기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왜 약수의 개수가 경우에 쓰냐면 우리가 72의 약수를 한번 보여봅시다. 72의 약수의 개수 알겠지? 그럼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소인수분해에서 3에서 1을 더하고 2에서 지수에서 1을 더해서 이거 곱하면 약수의 개수였어요. 맞죠? 그래서 12개 이랬어요. 맞죠? 근데 이게 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저 공식 자체가 곱의 법칙 문제였어요. 약수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72의 약수라는 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1승이 있고요. 2의 2승이 있고요. 2의 3승이 있어요.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이 있고요. 3의 1승이 있고요. 3의 2승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과 1이 곱해지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72의 약수는 1인 거예요. 1과 2가 곱해지면 뭐예요? 2죠. 그래서 2도 72의 약수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중학교 때 약수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약수라는 거는 나눠 떨어지는 수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약수 구할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 1, 72, 2, 36, 그 다음에 3, 18인가? 아닌가? 24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솔직히 중학교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저렇게 구해줘야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는 숫자가 클까 얘가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얘들이 곱해지는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약수라고 알겠니? 그럼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많은 거 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많은 게 있다. 그래서 그 개수가 곱해지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약수의 개수의 공식이 어떤 자연수 n이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r의 감마 제곱 이렇게 나오면 약수의 개수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하면 이게 약수의 개수가 돼. 알겠니? 알겠어? 자,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공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공약수는 뭐의 약수의 개수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지? 맞죠?
그래서 360과 540의 최대 공역수. 자,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뭐야? 3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5. 그렇지. 54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뭐야? 3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지 맞지?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갖고 하지? 공통 중에서 뭐한 것들만, 작은 것들만 맞지? 최대인데 왜 작은 거예요? 공통 중에 제일 큰 거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2는 3개 있고 2는 2개 있으면 공통적으로 2는 최대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공통 중에 제일 적은 거 2에 있으면 다음 뭐야? 3에 있으면 이게 최대 공약수죠 맞죠?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알겠니? 오케이? 이거의 약수의 개수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이 3번 360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 3번 푸는 거 옆에 그 쌤이 지나가면서 볼게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자 3번은요 2의 배수의 개수니까 2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가 하나 있을 때 알겠니? 그럼 2가 하나 있을 때 2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뭐야? 약수의 개수 얘들은 약수의 개수니까 뭐야? 3의 제곱 곱하기 5 인마가 여기에 곱해지면 될까 이거? 그래서 얘는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뭐야? 6개가 된다 맞지? 그럼 2가 2개 있을 수도 있을까요? 360은 2의 3승이죠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또 3의 제곱 곱하기 5가 곱해진 거니까 얘는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얘가 6개가 되고 또 2가 3승 3개 있으면서 이마들이 곱해진 거 이거 있으니까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6개 그래서 18개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알겠니? 잘했는데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멋지죠. 잘 봐. 360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잖아. 그럼 일단 그 친구는 2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그럼 2를 하나 먹고 나머지는 뭐야? 2의 2승 곱하기 뭐야?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거는 360에서 일단 절반 뗀 거니까 180이 된 거야. 맞지? 맞지? 인마들의 약수의 개수에 전부 다 2를 곱하면 걔는 무조건 다 2의 배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여기서 6의 배수의 개수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6만 따로 떼놓고 요게 1승이라 해놓고 요거의 약수의 개수가 이해되겠니? 만약에 10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뭐야? 10만 따로 떼놓고 요거의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9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요런 게 쌤한테 그냥 배우고 가면 돼. 요런 거는 이제 쌤한테 배우고 가면 돼. 그리고 요런 거를 안 까먹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줬을 때 쌤처럼 바로 푼 애는 한 명도 없었어. 알겠니? 네가 그렇게 풀었어? 붙자. 그럼 안 까먹으면 돼. 자, 이제 도루망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건 뭐죠?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맞지? 맞지? 자, A에서 B로 가는데 당연히 A에서 어디를 갔다가 C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지? A에서 어디를 갔다가 D를 갔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A에서 C 갔다가 B 간 거나 A에서 D 갔다가 B 간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 없나? 그럼 이 경우는 더한 다음에 더해야 될 거고, 맞지? 그 다음 B에 왔으면 C는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곱해야 돼. 그래서 합의 법칙이 뭐다 곱의 법칙이 뭐다 안 중요하다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몇 가지야? 3 곱하기 3가지에서 몇 가지?
9가지. 얘는 2 곱하기 3가지에서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15가지. 자, 동진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로 하자, 맞지? 맞지? 네. 자, 그럼 동진이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몇 가지? 9가지, 맞지? 그럼 수진이는 당연히 뭐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동진이가 이래 갔으면 수진이 이래 갔어야겠다. 네. 그럼 6가지지? 네. 그럼 동진이가 갈 때 수진이도 같이 가잖아.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야, 아니야? 예. 그러니까 곱해야지, 맞지? 네. 근데 동진이, 수진이 위치를 바꿔서 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6 곱하기 9에서 합의 법칙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야, 동진이하고 수진이가 바뀌는 거는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대칭적이네. 대칭적이니까 대칭인 사람이 2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이를 곱해도 돼. 알겠니?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경우의 수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싫어하는 게 그냥 막 새알리고 막 수학 같지 않아서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 그냥 새알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는 그냥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경우의 수하고 느낌은 달랐어야 돼요. 똑같으면 할 수 없고요. 똑같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는 수학적 내용이 여러분한테는 뭐야 전달이 안 된 거겠죠. 알겠죠? 저는 경우의 수가 무엇보다 되게 수학적이고 무엇보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는 그 엄청난 수학자들도 전부 다 뭐야 다 연구를 했던 건 경우의 수는 연구를 다 했죠. 가우스도 모든 연구를 경우의 수는 다 했고요. 맞죠? 그다음 그 뭐야 그 오일러의 수 하면서 경우의 수에 관해서 연구를 다 했고요. 그만큼 경우의 수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고 중요한 수학이에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아 복잡해 그냥 살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경우의 수는 공부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살리는데 그거 중복되지 않게 그냥 빠짐없이 살릴 건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살릴까 그거 하는 거죠. 퀘니스베르그 다리 문제도 결국은 그 복잡한 다리를 갔던 곳을 다시 안 거치고 거기 다 지나갈 수 있냐를 문제로 내는데 그 독일에 거기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수학자들도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아무도 못 구했는데 그 오일러가 한복 그리기로 바로 풀어버렸잖아요. 한복 그리기를 할 수 없다 해서 그 지역은 갔던 지역은 다시 한 번 더 거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했잖아요. 그게 결국 경우의 수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그리고 경우의 수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요번에 모의고사를 치든 뭘 치든 뭔가 개수를 구할 때 항상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거. 절대값 문제를 풀 때도 절대값이 0과 클 때하고 0과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것도 그 역시도 결국 합의 법칙이니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게 곱의 법칙이었으면 한꺼번에 풀리겠죠. 근데 합의 법칙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케이스로 분류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알겠니?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는 그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할게요. 195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고 맞풀이 어디까지 풀기가 숙제였어요. 자 이번 주는 금요일 안 오기 때문에